지구에 대한 책임인 인류사에 대한 책임, 역사 발전을 위해서 과연 나는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다시금 제기했건만 훌륭한 강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낼까요? 아마 생각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도 정리도 할 겸 질문 사항도 또 준비도 할 겸 그 사이에 우리 또 이렇게 공연을 빛내주기 위해서 또 평상시 연습을 많이 하시는 우리 공연단 분을 모시고 한국 청해들은 위원회에 질의와 답변 시간을 토론의 기회를 갖도록 있습니다. 별빛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벌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도 괜찮아요. 나는 빛나니까, 나는 반짝이니까.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개성 내지는 자기 존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무엇이든 창의에 바탕한 그런 세상을 짊어질 용기만 가지고 또 노력만 한다면 또 사랑으로 산다면 이루어질 그런 꿈이라고 생각되기에 정말 감사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수로. 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휴식 겸 해서 공연을 들으면서 조금 전에 식귀에서 노래 가사에서 보았다시피 오늘 주제인 사랑과 청년 내지는 젊음 내지는 발전 가능성을 나는 어떻게 어디에다 바탕해서 출발할 것인가 의문에서 출발해보자.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은 현재 현존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개척해야 될 분야인가? 아니면 내 인격도의 수준으로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또 사랑할 것인지 무엇을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주제로 해서 또다시 의문표로 돌아가서 자기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는 오늘 토론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두 분 각각 한 몇 질문들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답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조금 전에 우리 강연석에서도 말씀이 있으면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 질문이 없다, 의문표를 중시하지 않는다, 토론이 없다, 주입식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장 큰 문제라는 주제 말씀들이 이미 나왔다시피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서 화성인 같은 질문, 턱도 소위 말하는 턱도 없는 질문, 답도 못할 이상한 질문, 그게 무슨 말이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질문도 좋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는 한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떤 답이 나올까라는 걱정을 갖지 말고 그냥 질문을 하는 대로 조금은 마법스러움까지 포함된 질문을 해준다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강사분들 앞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잠시 모시고 혹시 먼저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한번 던져주십시오. 여기는 질문도 있습니다. 누가 한번 던져주실까요? 질문이 없다면 먼저 질문 아닌 질문하기보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번 시간에 그 말미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법을 고쳐야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점. 독일 같은 예를 들었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공식 커리큘럼으로서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토론 시간이냐? 정치에 관한 토론 시간입니다. 그 주변, 지역 주변의 각 정당들이 내놓은 표 내지는 정책 공약들을 가지고 초등학생들에게 그 토론 내용들을 갖다가 각각 나눠줘서 그 정책이 과연 우리한테 맞는 것인지, 우리 시민들을 과연 실현할 수 있는 토론인지, 토론이 아니지, 그 과제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은 그냥 조언만 할 따름이고 학생들이 답을 냅니다. 그 답을 낸다는 이야기는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관심이 있도록 정부에서 교육적인 관심을 둔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선생님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도록 법으로 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학생들로 하여금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정치를 바로 접하게 되는데, 행동으로 접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완전 바보 같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저는 교사들
모셔놓고 교사들 대상으로 질타 아닌 질타, 여러분들이 각성해야 된다. 법을 바꾸는데 집중해야 된다. 이것은 학생들을 바보로 만드는 교육제도에 여러분들이 순응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좀 별난 질문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를 끝내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자,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도 연결해 줬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쪽에서 시가 왜 포션이 그렇게 적으냐? 교육 시간 중에서, 시수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비롯해서. 박상희 씨 질문 하나 하죠. 네, 숙소로서 못 하시는가요? 너무 오늘 훌륭한 강의에 접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그런가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이정 교수님이 이끌어 주셨으니까 한 말씀. 계속 누구시라고 했죠? 마이크. 네. 오늘 우리시죠? 보다 쉬고 계시네. 한마디 하세요. 아니요. 화성인으로 초청할게요. 그럼 화성인으로 전혀 엉뚱한 질문. 네. 그러면은 뭐 제가 뭐 질문해도 될지 네네. 될지 저도 잘 시작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만은 질문이 없으니까 네.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질문을 뭐 한번 하고 나면은 우리 학생들 좀 질문 좀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무학 선생님께서 질문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그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는 질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되도록 좀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글을 배운 게 없는 사람이라고 어려운 질문 하지 말았겠는데. 저는 강의 끝나고 나가 내가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좋은 질문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 질문은 내가 이문을 품은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듣고, 근데 참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강의를 듣고 질문이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아니에요. 이재현 교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있어요. 잘못한 거야. 어떻게 학생들이 강의를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질문도 하나도 안 하는 강의를 우리가 했단 말입니다. 이건 그런 것인데, 부럽습니다. 좋은 질문을, 강의를 듣고 좋은 질문을 하려고 하면 강의를 경청해야 되는 게 먼저겠죠. 강의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강사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내가 주장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선생님의 질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는 것이 말이죠. 책을 읽는 것에서 이문이 발견되지 않는 책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문이 없는 책은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반드시 이문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대단히 훌륭한 독서 방법이고, 그것이 나를 개인적으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독서와 관련해서 이분을 찾는 방법 중에 독서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여러분한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데요. 질문할 게 없는 책을 읽지 마세요. 절대로 읽지 마세요.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질문할 게 있는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질문을 어떻게 해서 해야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자, 그걸 갖다가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좋으냐.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TV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 TV를 예를 들면은 TV에 정치 토론들 대단히 많이 합니다. 정치 토론 저게 그게야라고 하는 걸 보지 말고 저기서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어떻게 질문하는가를 TV 토론자들이 사회자들이 어떻게 질문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정치 토론하는데 학자와 정치인들이 보통 나오는데 학자와 정치인들이 대답하는 결이 다릅니다. 정치인들은 되지 않을 것도 막 된다고 막 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보통 나오면 모든 조건을 붙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게 답변하지만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이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좋은 질문은 사실 자기가 모르면 좋은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을 때는 강의를 열심히 듣고 그 속에서 내 생각과 다른 점, 내 생각과 다른 점을 집중하면 질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질문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그 질문의 높은 질은 더욱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김성팔 교수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들어봤습니까?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째, 투표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누가 행사합니까? 대통령이 행사하죠. 국회가 행사하죠. 그죠? 그 대통령과 국회를 뽑는 게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그죠? 우리 국민은 모든 권력을 행사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행사합니까? 대통령과 국회를 통해서 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대표자인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투표를 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평등의 실현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불평등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머리 나쁜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를 가진 백그라운드가 강력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집불도 배경도 없는 아들로 태어나요. 출발선이 다 달라요. 출발선이 같을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다 달라요. 그러나 이와 같은 불평등의 출발을 해소하는 게 투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투표 기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표는 한 표입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키가 크든 작든 그 다음에 부모의 백그라운드가 있든 없든 전부 한 표입니다. 그죠? 그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뭡니까? 공약을 내걸고 그 공약을 임기 동안 지킵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면은 평등해집니다. 즉 투표권의 역사는 인간의 평등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좀 덜 가진 자, 좀 불편한 자, 좀 없는 자, 좀 머리가 나쁜 자들의 권위가 계속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선거 때 보면은 장애인을 위한 정책,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록 가진 자에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까지의 복지라든가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공무원 시험 뽑을 때 지역할당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대학교 입시 뽑을 때 지역할당제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투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계속 들어가신 자, 불편한 자, 그 다음에 머리가 쪼개 들떠대신 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자꾸 열어줌으로써 같지는 않았지만은 비스무리하게 될 수 있는 전체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투표를 하라는 말이고, 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표를 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머리가 좋은 자와 나쁜 자, 배경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하나씩 간격이 좁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김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답으로서 항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누구에게 투표하든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면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라는 의미, 투표는 지금까지 인간의 삶에서 평등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답변해주셨습니까? 그러면 좋은 또 답변에도 감사드리면서 또 추가로 좀 질문을 해서 답변하실 분 좀 괴롭히는 게 여러분들 즐거움이고 행복이 되게 질문에 이런 게 그래서 쪽팔리잖아요. 예,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질문 없으면 이제 끝내지 않겠습니다. 네, 한번 가져. 조금은 사회자로서 괴롭혀야 되겠습니다. 그게 좀 끝내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질문하실 분 제가 찾았습니다. 자, 우리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시미 사무국장 맡은 금경진입니다. 아까 문모학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보통 우리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거나 질문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기에 그럼 제가 반론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과연 교수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왜 토론식 수업을 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참고로 말하면 저희식 교육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가벼운 미국이나 유럽 쪽의 수업은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토론식 수업을 많이 하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교육의 지금쯤은 변화를 줘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식 대강의나 강의실이나 또 작은 강의실에도 어떤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해서 그 토론을 도출을 해서 결론에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 교육은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질문드립니다. 네, 말씀. 네, 그 질문에 두 가지인데요. 느닷없이 강의 내용하고 별 관계없이 질문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질문이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능 때문입니다. 대학 입시 때문입니다. 대학 입시 교사의 능력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교사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대학에 많은 학생을 입학시키는 사람이 최고의 교사가 되는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건 대학 입학시험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 관계가 좀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아들은 까불지 마라, 아들 길을 너무 적어놨단 말이죠. 그 어디든지가 조용히 있는 게 아들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게 이제 그 저변에 조금이지만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이 이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 교육에서 바뀌어진 가장 중요한 단서가 이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학점 취득제를 대학같이 고등학교에서 내년부터 시작하죠. 내년부터 교과목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수능이나 대학 입학 시험에 대단한 핵심적인 변모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질문하는 교육, 토론하는 교육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학 입학 시험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절대로 토론식 수업이나 질문 있는 수업은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그래서 투표하시고 뭐 정치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교육을 바꿀 사람 투표해야 되죠. 한 가지 더 쉽게 이해를 드릴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과 독서계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얘한테 다 준다면은 나는 대한민국의 위인전을 전부 모아서 불살라버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숱하게 읽어온 대한민국 위인전을 모두 모아서 불살라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거짓말이기 때문에. 위인전을 읽으면 나도 위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진정한 위인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위인전을 읽으면 나는 절대로 위인이 될 수 없겠다는 생각만 합니다. 3살, 4살, 5살 되면 막 한시를 짓고 글을 외우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래서 거짓말이 어디 있어? 바다 건너 다른 나라 문명이 발전한 나라의 위인전 보자고 에디슨 보자고 에디슨은 온갖 잘못을 저지르는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부모들한테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그렇게 자라서 발명왕이 돼서 위인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위인이 안 태어나. 이 교육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머리가 까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머리가 허연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잘 살게 되려고 하면은 교육을 바로 시키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잘 뽑아야 돼요. 그냥 기분으로 뽑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질문하신 선생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답변이 주화 답변이십니까? 제가 여러분 TV 같은 거 보면은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 토론 많이 하죠, 그죠? 토론하는 거 보면서 저도 많이 느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제 토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첫째, 토론장에 들어갈 때는 찬성과 반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TV 같은 데 토론하는 거 보면은 인정 안 하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무조건 지 이야기하면 나 말 안 들어요. 토론할 때는 항상 첫째, 찬성과 반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준비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줘야 돼요. 들으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주장으로 상대를 설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옳은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토론을 하면 마지막에 교집합이 나와야 돼요. 교집합이 나오지 않으면 그 토론이 아니고 말싸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하든 친구들과 토론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야기하면 항상 내가 주장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와서 나를 설득하면 그 설득에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공통되는 교집합이 있잖아요. 그죠? 교집합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토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교집합이 나오지 않으면 토론이 아니고 말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나 혹은 뭐 연인 관계도 괜찮고 여러분이 결혼해서 부부 관계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대화를 하면은 설득을 하고 설득을 당해 주어서 항상 뭡니까? 교집합을 찾아라. 그러면 싸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붙이자면 지금 이야기 속에서도 그 안에 배경은 문화가 들어있고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길게 보지 않고 근세사만 본다면 우리한테 교육의 이런 형태는 일제의 영향입니다. 일제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지배하기 위해서 반항심을 죽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을 웅지 내지는 큰 뜻을 저버리게 만드는 당신들은 바보 같은 사람에 가깝고 무엇 부정적인 존재들이야 하는 이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발전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의 숨은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문화라고 했죠. 아까 좋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대학에서 왜 토론 문화가 안 되느냐, 제가 이제 또 반성도 됩니다만 토론 문화가 현실적으로 아까 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험 제도에 집중하는 문화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역사적인 그런 그것도 인권이와 군사 문화가 또한 우리나라를 지배해 왔다는 사실도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역사와 우리 근세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문화 속에서는 군은 지휘 체계로서 상명하달입니다. 윗사람한테 이의 제기하면 군에서 용서를 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가 많이 지배되어 왔습니다. 굳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몽둥이를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걸 떠나서라도 이런 군소 문화가 결국은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다. 근세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특히 지금 현재 그 문화가 그대로 전달되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 검찰 문화입니다. 검찰 독재 문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게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권력 요구라는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달리 표현하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바른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토론식의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용기조차 갖지 못하거나 또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정부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잡혀가거나 자기가 위협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만드는 문화풍토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이 대한민국의 근세사에 있어가지고 독재 문화 내지는 그런 군사 문화가 지배해 왔었다. 지금쯤은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하고 역사 공부, 문화 공부, 시 공부, 시조 공부하면서 자신의 양식을 개척해 나가면서 참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교육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교육부 무역론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역시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만이 아니라 틈날 때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상식에 대한 공부, 역사 공부를 좀 별도로 좀 해가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세상을 책임질 젊은이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지식을 갖추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진정한 사랑도 할 수 있고 진정한 효도할 수 있고 이 세상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할지 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욕구도 좀 가지면서 한다면 이 시간이 또 오늘 두 분이 귀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붙였습니다. 과한 말도 있었고 그러나 저 소신이 들어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시간 관계도 마침 5시에 4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5분 경과가 됐고 두 분 강의 빛나는 강의 감사의 박수를 크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휴일 쉴 수 있는 시간에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정신적인 재산을 키워가기 위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 전체적인 운영에 책임을 지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한백재단과 우리 또 이재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면서 대화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전가